네,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네, 동영상 강의로 만나게 됐네요. 자, 일단 우리가 월요일에 수업을 일단 월요일까지 수업을 했었고 수요일에 원래 수업을 하려고 했었던 내용인 이제 이쪽 테마 5번 파트를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테마 5번까지가 수요일 범위니까 오늘 제가 업로드할 강의도 일단 테마 5번의 규산염 광물 파트랑 보시면 여기 규산염 광물 파트 보이죠? 이 규산염 광물 파트랑 여기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파트 요거 두 개를 제가 따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규산염 광물이랑 여기 탄소화합물 요거 두 개를 일단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여기 위에 맨 위에 보이는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요소 파트는 이미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인데, 일단 이 규산염 광물, 당연히 제가 처음에 여기 맨 위에 보면 여기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랑 우리가 규소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이유 자체가 이 규산염 광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 우리가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됐었잖아. 핵과 멘틀이 분리됐을 때 무거운 철이나 니켈 같은 애는 핵으로 들어갔고 가벼운 애들이 위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마그마가 다 지나서 이제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표면에 우리가 지각이 냉각되면서 지각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 지각의 주성분은 조금 가벼운 물질인 철이나 니켈에 비해 좀 가벼운 물질인 규산염 광물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봐, 우리가 이제 규산염 광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랑 규산염 광물은 어떤 구조들을 가질 수 있는지, 지금 내가 별표 치고 있는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야. 알겠지? 자, 요 표가 정말 중요한 표니까 요 표는 그냥 툭 하면 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규산염 광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규산염 광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규산염 광물은 지금 내가 SiO4라고 해놓는데, 자, SiO4 E-라는 애인데, 얘가 일단 우리가 여기 옆에 표로 보면은 독립형에 해당되는 애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자, Si라고 하는 애가 몇 쪽 원소겠니? 지금 여기서 대답을 못했으면 다시 우리가 테마 몇 번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테마 우리가 3번으로 돌아가서 주기율표를 다시 외워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니? 자, 주기율표 다시 외워야 돼. 주기율표는 내가 몇 번 하면 툭 튀어나오고 얘는 몇 쪽이야 했을 때 툭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알겠니? 대표적으로 산소 몇 쪽이야 하면 16쪽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최외각 전자가 6개구나. 요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지금 규소는 몇 쪽이야? 14쪽이니까 14쪽 원소니까 얘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4개가 된다고. 최외각 전자가 4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규산염 광물과 마찬가지로 규소 위에 누가 있어? 원래 같은 조개 규소 위에 당연히 탄소가 있겠죠. 그 탄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을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겠어? 4개. 왜냐하면 공유결합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공유결합,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내가 빌려준 만큼 어떻게 해야 돼? 갖고 와야 돼. 한 개 빌려주고 한 개 받아온 게 단일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4개면 4개를 빌려주고 4개를 받아오니까 결과적으로 결합을 최대 4개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즉 하나의 원소, 규소 하나의 원소에 최대 4개의 원자들이 붙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내가 5를 다 단일결합으로 그려놨어. 맞지? 5는 원래 몇 개 받아와야 되냐면 2개를 받아와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5기 때문에 원래 최외각 전자가 6개지만 지금은 7개인 애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하지 마. 자, 그리고 얘는 정사면체 구조구나. 왜 정사면체 구조죠? 라고 물어보면 그게 안 정해서 그래. 그냥 됐지. 그럼 외우면 돼.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는구나, 독립형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 지금 무슨 이온 띄고 있냐면 음이온 띄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누구랑? 양이온이랑 결합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음이온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이온이랑 붙어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이온 결합은 항상 정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했어? 중성. 그래서 NaCl이 Na 플러스 한 개, Cl 마이너스 한 개가 붙어 있을 거라고 했고, 만약에 MgCl2면 Mg는 E 플러스, Cl은 마이너스일까? 그러니까 Cl이 2개 돼서 합쳐서 총 전하는 0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즉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지?
이렇게 양이온이랑 결합해서 중성이 되든지 이건 이온 결합 또는 다른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한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면 옆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요거는 아까 양이온과 결합하는 건 이온 결합이었다면 요 다른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을 하는 거야. 뭐 하고 있으니까? 공유하고 있으니까. 산소를 공유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공유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자를 공유하는 거니까 얘도 공유 결합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진짜 메인 요 표를 한번 봅시다. 요 표. 매우 중요한 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표고, 자 얘를 일단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요 파란색으로 적힌 애들이 좀 중요해. 무슨 형? 5가지 형이 있어. 독립형, 단쇄형, 복쇄형, 판상형, 망상형, 요렇게 총 5개의 형이 있고, 그리고 걔네의 예시가, 독립형의 예시가 감람석, 단쇄형의 예시가 휘석, 복쇄형의 예시가 각섬석, 판상형의 예시가 흑운모, 망상형의 예시가 석영도 있고 장석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지? 자, 근데 여기 단쇄 복쇄형 같은 경우는 단사슬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는 자 우리 테마 다 있으니까 쓰세요. 단사슬형이라고도 하고 얘는 복사슬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야. 쇠가 사슬이라는 뜻이라서 그래. 요거 밑에 똑같이 써놓으세요. 단사슬형, 복사슬형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써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독립형이라고 하는 건 봐봐. 지금 여기 Mge 플러스 내가 써놓은 거야. 요거 Mge 플러스. Mge 플러스는 뭐야? 양이온. 근데 지금 요거 독립형은 원래 무슨 이온이랬어? 음이온.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서 뭐라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알겠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애들은 다 중성인 겁니다. 알겠지? 전기적으로. 자, 그러면은 양이온은 일단 놔두고, 자, 이제 독립형부터 보자. 규소랑 산소의 비가 몇 대 몇이니? 요게 중요해. 그리고 공유하는 산소수는 몇 개니? 는 요거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하시면 요것도 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시면 요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SI 규소 대 산소의 비. 얘들아 봐봐. 규소 한 개에 잠깐만. 규소 한 개에 산소 몇 개 붙어 있어? 4개가 붙어 있잖아. 4개가. 맞지? 1대 4야. 쉽게 판단 가능? 됐지? 자, 그 다음에 공유하는 산소. 얘는 규소 한 개가 그냥 산소 4개 갖고 있어. 뭐 누구랑 공유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얘는 공유를 하고 있는 산소수는 없다라고 할 줄 알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휘석은 봐봐. 우리가 원래, 자, 내가 여기 오른쪽에 쓸 거야. 자, SI,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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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렇게 되어 있잖아. 원래 4개가 붙어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2개, 여기 좌우에 붙어 있는 요 2개는 산소 옆에 또 다른 규소가 요렇게 붙어 있는 거야. 여기도 똑같이 여기에 또 다른 규소가 붙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산소랑 요 산소는 옆에 있는 규소, 얘랑 얘 옆에 있는 규소랑 뭐 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4개의 산소 중에서 얘네들은 요 규소만 갖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옆에 있는 규소랑 같이 공유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됐지? 응. 그러면은 공유하고 있는 거 봐봐. 규소랑 산소가 있어. 그럼 산소 한 개를 규소 2개가 공유하니까 마치 요 규소는 산소를, 요거는 요 산소는 한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0.5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산소도 요 규소가 같이 갖고 있으니까 한 개의 규소는 얘를 0.5, 나머지 0.5는 옆에 있는 규소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규소 한 개당 원래 4개여야 되는데 요거 2개는 요 산소는 0.5개로 쳐야 되니까 0.5개가 2개, 그리고 1개짜리가 2개. 그래서 몇 개야? 총 3개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대 3이다 라는 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규소 한 개당 0.5개짜리 2개의 산소와 1개짜리 산소 2개, 총 3개가 붙어있는 형태다 라고 해서 1대 3의 구조를 가지는 게 단사슬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를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각섬석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복사슬형을 하게 될 텐데, 자, 일단 내가 미리 말합니다. 자, 복사슬형은 어떨 때는 산소를 지금 내가 그려놓은 것처럼 얘는 지금 여기 옆에도 규소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공유하는 산소가 몇 개야? 3개인 거야. 그럼 몇 개로 쳐야 돼? 0.5, 0.5, 0.5 합쳐서 1.5, 2.5개로 쳐야 될 것 같잖아. 그럼 1대 2.5니까 2대 5 정도의 비율이 나와야 될 것 같단 말이야. 맞지? 근데 실제로는 공유하는 산소수가 확실하게 3개인 건 아니야. 2개인 애도 존재해.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주면 너네가 이해할 수가 없어. 어차피 그래봤자 사실은 없어. 너네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요 숫자는 그냥 암기를 하자. 됐지?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공유하는 산소가 지금 내가 그려놓은 건 전부 다 마치 3개인 것처럼 그렸지만 어떤 애는 2개고 어떤 애는 3개야. 그래서 규소대 산소가 4대 11이야. 그럼 너네한테 요걸 많이 물어보겠니? 아니면 나머지 4개를 많이 물어보겠니? 당연히 나머지 4개를 더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복사슬형은 산소 대 규소가, 자, 규소 대 산소가 4대 11의 비를 갖고, 공유하는 산소는 우리가 보기엔 3개처럼 보이지만 2개인 애도 있고 3개인 애도 있고 걔네가 연결돼 있는 거야. 근데 이름이 복사슬형인 이유가 뭐냐면, 단사슬형은 얘들아 봐봐, 이렇게 좌우 산소만 공유를 하고 있지. 좌우 산소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줄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여기 세 번째 산소를 또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2줄이 나와. 알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단사들이라면 복사슬은 이렇게 2가지 줄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됐지? 복사슬은 2줄, 단사슬은 1줄. 선생님, 그럼 판상은 뭔가요? 판상은 봐봐 얘들아, 3면체를 했잖아. 이거 구조가 3면체 구조가 왜 3면체냐면 요거 꼭지점에 있는 게 산소야. 그리고 얘네의 무게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게 규소거든. 무게중심 아니?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사실. 어쨌든 자, 규소가 무게중심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얘네가 봐봐, 요 세 개의 산소는 어떤 평면에 있어? 같은 평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 맞아? 요 세 개의 산소는 지금 같은 평면,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삼각형 같은 평면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 옆에 똑같이 이 삼각형에 대해서만 이렇게 붙는 거야. 그래서 마치 하나의 판이 된다라고 해서 이름이 판상형인 거야. 알겠지? 하나의 판처럼 그려진다라고 해서 판상형이라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판상형은 기본적으로 SI가 있고 하나의 면만 공유해야 돼. 하나의 면만 공유해야 돼. 만약에 요거 산소를 4개 다 공유하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뻗어나가면 한 평면, 이렇게 한 평면이 될 수가 없잖아. 여기 위에까지 생겨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한 평면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평면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랑 얘만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SI, 여기 옆에 SI, 얘네가 이렇게 한 평면에, 여기 옆에도 SI, 이렇게 한 평면에 존재하고 있는 판상형 구조. 그래서 얘는 공유하는 산소수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5개, 얘네는 2개 내지 3개 아니야. 무조건 3개야. 얘도 0.5개, 얘도 0.5개라고 쳐야 돼.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산소는 얘한테 0.5개, 얘한테 0.5개를 준 것처럼 되고, 요 산소는 얘한테 0.5개, 얘한테 0.5개를 준 것처럼 되니까 각각의 요 공유하고 있는 산소수는 개수를 0.5개로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요거 3개 합쳐서 1.5개고, 그리고 공유하지 않은 산소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요 친구가 존재하겠지. 얘는 그냥 공유 안 하니까 1개야. 그럼 총 몇 개야? 2.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개니까 규소 1개당 산소가 몇 개? 2.5개. 근데 우리가 소수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비율에서. 그래서 1대 2.5를 이렇게 2대 5로 바꿔준 겁니다. 같은 거잖아, 곱하기 2하면, 그치? 2대 5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망상형인데, 망상형은 제일 쉬울 수도 있어. 자, 망상형은 얘들아 그냥 마구잡이로 모든 산소를 공유하는 애야. 뭐라고? 모든 산소를 공유하는 애. 그래서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SI 5, 5, 5, 5. 아까 내가 요렇게 3개의 산소만을 공유하면 마치 요 평면에 있는 판상형이 된다고 했지. 근데 여기에 산소까지 공유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여기 위에 입체적인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물처럼 엉켜있다라고 해서 이름이 망상형입니다. 됐지? 그럼 얘는 요 산소 4개가 얘 모두 몇 개로 쳐야 돼?
다 규소랑 공유하고 있으니까 다른 규소랑. 그럼 얘네는 한 개가 아니라 다 0.5개로 쳐야 돼. 근데 얘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는 거야. 그럼 얘네는 사실은 4개지만 실제로 몇 개로 쳐야 돼? 2개라고 쳐야 되는 거야. 2개. 규소 한 개당 0.5개짜리가 4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1대 2의 비를 가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1대 2의 규소 대 산소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공유하는 산소수는 당연히 이 4개의 산소를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4개다 라고 쓸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규산염 광물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강에서는 탄소화합물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2강까지 지금 쭉 이어서 들으면 돼요. 탄소화합물은 굉장히 짧은 강의가 될 겁니다.